아, 아, 아. 자,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신다 2번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박따박 월세 받는 부동산 건물주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목 좋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김우석 총괄 팀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스타벅스가 딸린 건물입니다. 요새는 스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건물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상승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뭐냐면 양재동에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서장훈 씨 건물이에요. 현재 부동산 가치로는 약 한 450억 정도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꼬마 빌딩의 경우에 2000년 경매가가 얼마였을까요? 자, 얼마였을까요? 요거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꼬마 빌딩 2000년의 경매가 한 이 정도 나왔을 것이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제갈량님이 맞추셨네요. 27억. 정확히는 28억이었습니다. 제갈량님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28억짜리가 그때만 해도 이제 당연히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여기서 매달 나오는 월세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월에 3,500에서 4,0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5개 광고판은 제외를 하고요. 5개 광고판은 이제 서장훈 씨가 요거는 이제 다른 위임을 맡겨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없으시다면 제가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을 만한 건물입니다. 1층에 근린상가, 1층에 여기 근린상가, 2층부터 다가구 주택, 근생 상업용 빌딩, 그죠? 제가 이 사진이 어디에 위치한지는 정확히는 몰라서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컨대 대략적으로 얘는 10에서 2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억에서 20억 사실 이제는 비싼 게 아니죠. 서울 아파트 평균 얼마입니까?
이제는 33평 기준으로 10억이에요. 10억.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이 10억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33평짜리 한 채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요런 거 하나씩은 뭐 노후 대비가 됐든 한번 만들어 보자. 요런 취지가 강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예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까지 쓰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지나가다 많이 보시죠? 이런 거. 뭡니까? 오피스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자, 이 주거용 부동산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거나 뭐 실거주 할 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 투자용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보자고요. 어차피 2주택 규제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은 법인이 아니고서는 사실 큰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투자용으로 생각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이거죠. 오피스텔. 물론 이제는 주거용에 합산이 되지만 업무용으로는 뭐 증빙이 해야 될 게 많아서 굉장히 힘들죠. 자, 여기 보고 계신 이 트레벨이라는 데가 분당 순회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평면도 5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방 하나 끝. 화장실, 여기 싱크대 끝. 요게 호가가 얼마다? 1억 7천이다. 호가가 1억 7천. 자, 그러면 요 오피스텔을 저희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세가 지금 보시면 트레벨, 요게 보증금 1억에 죄송합니다. 이 매매가가 지금 1억 7천이고 여기 오피스텔 시세가 임대 시세가 1000에 70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70만원씩 12개월. 그러면 1년에 얼마 받는다? 840만원 받습니다. 부동산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요? 연수익 나누기 실투자금 곱하기 100이죠. 연수익 얼마? 아까 840만원 말씀드렸어요. 실투자금 얼마? 아까 1억 7천이었죠. 1억 7천. 잠깐만요. 계산해 드릴게요. 실투자금 1억 7천에 나누기 840 죄송합니다. 840 나누기 1억 7천 곱하기 100 몇 프로? 4.94%밖에 안 된다. 물론 호가 기준이니까 뭐 1억 5천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840에 1억 5천 곱하기 100 몇 프로? 5.6% 수익 볼 수 있다. 아까 그 오피스텔 매수해가지고 내가 1년 연간에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은 5.6%밖에 되지 못한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은행일까요? 세입자일까요? 건설사 좋은 역할밖에는 되지 못한 게 있어요. 자, 여기 계산 안 된 게 있는데 공실에 대한 리스크, 세입자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내야죠. 몇 프로? 4.6%. 그죠? 그리고 팔 때 양도세 내야죠. 자, 이거를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이건 그냥 건설사랑 분양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뭐 요새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래도 나는 오피스텔 분양 받겠다. 미친 짓입니다.
자, 오피스텔 미친 짓 하지 마세요. 결론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돌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려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뭐예요? 도심이나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죠. 2009년 이후부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생산시설을 이제 설치할 수가 있죠. 자, 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좀 받아봤다. 1번. 나는 지식산업센터 뭔지 모른다. 2번. 나는 보유하고 있다. 1번. 남겨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훈님이 1번 올려주셨어요. 자,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임대를 받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임대가 안 나가신다고 아직 공시라고 하시네요. 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유행을 했냐면 분양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또 덤벼 든 거죠. 유행을 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투자용 부동산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적게는 800에서 요새는 많게는 뭐 2000까지도 이렇게 분양가는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 요것들이 전부 다 미사에 있는 하남 미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매매 호가입니다. 132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억 7천. 자, 요거는 기숙사예요. 요거는 제외를 하고요. 2억 7천, 2억 9천, 뭐 요거는 평수가 크겠죠. 제외하고요. 평균적인 시세가 뭐 2억에서 한 3억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에 비하면 월세는 어떻습니까? 1000에 55, 1000에 55, 1000에 55, 1000에 60. 지금 여기 제가 검색해 봤을 때만 해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보면 시세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보다 사실 못하죠. 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과다하니까 지금 옆에 가면은 지산이 있고 옆에 가면 또 좋은 공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대란입니다. 이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전부 죽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대출 이자만 물고 있겠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층 상가도 공실이죠. 왜? 위에 입주한 사무실이 없으니까. 위에 여기에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야 1층에도 원활하게 월세가 나오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뭐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위에 사람이 없는데 바보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다. 굉장히 지금 쌓여나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잘못됐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건 뭡니까? 구분상가죠. 구분상가. 요것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또 있으실 거고, 뭐 관심을 내가 있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높은 뭐 상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 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찌라시 뿌리고 있죠.
분양팀에서. 뭐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다, 뭐 키즈 카페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받아서 호구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상업지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에 뭐 7억, 요거 하나에 뭐 8억, 뭐 평수 한 두 칸짜리는 뭐 1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지인분도 요거 판교에 얼마였더라? 한 10억 들어가셨다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공실 맞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최소한 대출 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남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가 안 나가요. 임대가 안 나가요. 월세가 비싸니까. 월세 싼 데로 가고 싶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분상가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돌아와서 현실적인 이런 다가구 주택. 요런 거 사실 최근 경매가로 해서는 그래도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한 8억에서 많게는 뭐 20억 내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매 시장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요거 관련한 노하우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오피스텔 매매가 얼마? 1억에서 1억 5천이죠. 얼마 나와요? 월세? 한 달에 70 나와요. 기억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어때요? 매매가 2억에서 3억 정도. 월세 얼마 나와요? 50 나와요. 구분상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일단 3개 확실히 체크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면서 조금 이따 받으려고 했었는데 혹은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랑 상담을 하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너네는 그러면 왜 이 금융회사인데 왜 대체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단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결국 수익률이 높은 거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시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같은 1억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높은 쪽은 어디 쪽일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죠. 외환거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원금 2배. 원금 2배를 달성했습니다. 며칠 만에? 25일 만에 달성을 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외환거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선물이죠. 먼저 선자를 써서 선물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나스닥, 한생. 그 중에서 저희는 외환 거래라는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환이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환율을 이용한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이다. 그리고 저희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도 레버리지를 쓰죠. 아까 뭐 누구는 그러실 거예요. 오피스텔 사는데 내 돈 가지고 100%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피스텔 요새 얼마까지 나옵니까? 한 70%, 80% 나오죠. 70%, 80%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대출이자 내면 거의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출금리가. 그래서 뭐 레버리지 나는 써서 뭐 부동산 하겠다 뭐 하신다고 하면 뭐 저도 뭐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레버리지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아파트나 조금 확실한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써야겠죠. 자, 레버리지 요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이 골드 달러 XAU USD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차트를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요거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계약이 얼마냐, 원래대로 하면 1계약에 100온스입니다. 1계약에 100온스. 100온스면 얼마예요? 지금 1온스가 저희 차트상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죠? 요거 1온스가 잘 안 보이시네. 요렇게 보이죠? 2,000달러 정도 됩니다. 1온스에 2,000달러예요. 다시 돌아와서
100원 쓰면은 20만 달러입니다. 원래 1계약에 20만 달러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2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2억 6천 정도 돼요. 1계약 들어가는데 2억 6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2억 6천을 레버리지 저희 얼마 써요? 500대 1 쓰죠. 보통 500대 1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대충 한 50만원 나와요. 그렇게 해서 1계약이 5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는 1낫이라고도 표현하죠. 50만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는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약한 우리나라 증권사, 그런 데들은 그만큼 증거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다. 500대 1까지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는 대부분 10대 1이래요. 그러니까 증거금의 최소 뭐 1, 2천씩은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죠. 그게 이 레버리지의 기능이다. 요거는 이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조금 있으면 1억이죠. 1억을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연평균 변동률이 113%였어요. 나스닥은 40%, 항생이 마이너스 26%,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골드 달러가 얼마? 8%였습니다. 변동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는 얘기는 수익이 적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변동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아래 방향에서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외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상품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양방향 구조. 나는 위에 상승에 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한 이 외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고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조금 이따 제가 부동산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원금 2배 반, 이게 바로 리딩 매매죠. 직접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더가 타점을 잡아줍니다. 장점으로는 제가 잡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계약수는 아무래도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본인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밤낮이 없기 때문에 평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뭐 몰두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다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금 2배 만들기 24일차, 이게 어제 작성을 해서 오늘 25일차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리딩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어쨌거나 리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수수료가 일정 부분 발생이 됩니다. 계약수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된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보이시죠? 이 손절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 2배 2차 1차는 끝났죠. 2차 곧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좀 혜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카피 트레이딩. 카피 트레이딩은 뭐냐? 내 계좌랑 트레이더 계좌를 연동만 시켜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오토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트레이더가 포지션을 잡으면 나도 포지션이 잡히고, 트레이더가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 나도 포지션이 정리가 됩니다. 뭐 이것 또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계약수가 굉장히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딱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자랑을 하고 있고, 카피 트레이딩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수익의 몇 프로? 20%. 수익의 20%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투자자가 내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임의대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좋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프게 1억 2억 가지고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군사방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지사는 건설사에서 작전한 거라고 보는 수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건설사가 그때만 해도 할 게 없었어요. 아파트는 뭐 분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거의 몰빵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은 지어놓고 분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크게 손실을 맞아버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금융거래는 어때요? 어쨌거나 부동산만큼 큰 자산이 들어가진 않죠. 자, 내가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카피트레이딩 방식이 맞습니다. 달달이 조금씩. 근데 부동산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시세 차익이죠. 아까 서장훈 씨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라? 직접 하셔라. 리딩으로 따라오셔서 직접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월세 받는다, 임대를 받는다, 어떤 느낌? 카피트레이딩. 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하루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꼬박꼬박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월세처럼.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시드를 늘릴 거야. 내가 크게 가져가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 리딩 매매. 카피는 하루에 수익이 약 한 3에서 5% 내외에 왔다 갔다 거려요. 1,000만원 들어가면 하루에 한 30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오피스텔이랑 단순해서 비교해보면 1억짜리가 아까 한 달에 얼마? 70 나오죠. 1억짜리가 한 달 70이에요. 우리는 이 외환거래 1천으로 얼마를 번다? 하루에 30에서 50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평균 500에서 600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피트레이딩입니다. 자, 리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세책 내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원금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원금 2배 만들기 좀 정리를 마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1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고? 시드 1만 불 가지고 정확히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1만 불로 시작을 해서 이날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3일차에 얼마? 1653불 11,653불이 된 거죠. 4일차에 얼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초기 금액 만불, 수익 11,600불. 14일차에 얼마? 이때 한 절반 정도 54% 정도 달성을 했죠. 그 다음 얼마? 오늘 완료했습니다. 초기 금액 만불로 수익 만불, 정확히 2만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성을 했고 계속 보여드렸지만 오늘 29일 정확히 25일 만에 원금 2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2만불 달성할 때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려웠는지 혹은 어렵지 않았는지는 굉장히 요거는 상대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따라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큰 어려움은 없이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원금 2배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습게 그냥 말로 원금 2배 하지만 사실 엄청난 거예요. 아마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가 원금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벤츠 E클래스 타는데 얼마예요?
7천 하죠. 7천이 내가 저기 팔려고 가서 봤더니 딜러가 1억 4천을 주겠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2배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이 지금 아파트 4억짜리 사는데 8억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외환거래에 내가 1억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5일 만에 2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로또 되면 뭐 하지? 아, 나도 로또 되고 싶다. 로또 되면 뭐 차 사고 집 사고 부모님 얼마 드리고 뭐 그런 상상들 다 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로또 삽니까? 로또 사세요? 로또를 안 사면 이런 기회가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로또에 당첨될 이건 확률은 그냥 0%입니다. 자, 외환거래가 무조건 좋다,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왜 사요?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그죠? 투자용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외환거래도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내가 2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예 날리시는 겁니다. 아예 0%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거 ATFX 요거 플랫폼은 뭐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조그만 증권사 개념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글로벌이에요. 지금 뭐 호주, 뭐 이라크,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전 세계적인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ATFX는 영국 거래소입니다. 영국이 기본적으로 금융위 인가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요. 근데 거기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여기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몇백 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ATFX를 쓰냐? 다른 건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소 이제 나와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신뢰받는 뭐 FX 증권사 어워드 수상, 이 어워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 ATFX 커넥터 런던 서밋에 또다시 참가, 글로벌 4위, 메타포 거래액이 뭐 8천억 달러가 넘어갔다. 호주에도 지사가 있고, 뭐 남아공, 뭐 요런 쿠웨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들, 두바이에도 포렉스의 엑스포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수상 내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런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도 항상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시드를 어쨌거나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한 거래소를 선택을 하고 있고, 이 ATFX는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런 뭐 드래프트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폰서십을 하면서 축구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름을 점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ATFX는 거래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타포라는 그런 전용 어플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키움증권을 쓰면 키움증권 못 써요? 어플 이름 뭡니까? 영웅문 쓰시죠. 자, 이 영웅문 자기네들이 거래소이면서 자체 어플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외환거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거래소가 있어요. ATFX, 뭐 FXTM, 모네타, 투프라임, 랜드FX 엄청 많아요. 세계의 다양한 글로벌한 거래소들이 뭘 써요? 이것만 쓰는 겁니다. 요거. 이게 뭐예요? 메타트레이더 4라는 어플입니다. 메타트레이더 4라는 어플. 지금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회가 넘어가죠. 지금 궁금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메타트레이더 4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1000만 회 가까이가 다운로드 한 횟수고요. 이렇게
이 공용 어플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 아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ATFX는 자체적으로 입출금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환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바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소?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환전소?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글로벌 전자화폐 종합 서비스. 그래서 이 이바이라는 곳을 통해서 입출금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FX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바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금과 출금을 하실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거의 마지막으로 이바이,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요거 출금 인증을 좀 올려주셨길래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바이 컴퍼니에서 입금을 저희는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금을 하셔서 약 한 2,000불 정도 수익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쉽게 말하면 월세 받으신 거죠. 임대료 받으신 겁니다. 뭐 얼만큼 운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첫 출금 하셨던 거. 그리고 요것도 이분도 토스뱅크죠. 이거 신한은행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2월 28일에 이렇게 입금 받으신 거. 그리고 어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1200만원 출금을 하셨더라고요. 꽤 큰 시드를 출금을 하셨습니다. 뭐 시계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주말 지나고 뭐 인증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바이를 통해서 수익 받던 거를 월세 방식으로 달달이 뽑으면,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월세 받는 식으로 하고 싶다, 카피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달달이 혹은 일주일마다 출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나는 시드를 점점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카피 트레이딩이 됐든 그거는 출금 방법에 따라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출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하루 조금 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반나절 소요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금 2배 오늘 이제 저희가 달성을 했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원래 선착순 50짜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의 끝났고 한 4-5짜리 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 자리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들어오시면 원금 2배 달성되기 전에 끝납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당일 지금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수수료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따박따박, 부동산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